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노바 대표 박용강입니다. 라이노바는 기능성 필기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는 펜에 실용적인 기능을 더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필기하기에 충실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취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학점관리나 토익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3학년 겨울방학이 되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점이나 토익은 누구나 준비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말을 조리게 잘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그 특허 관련 내용이 떠올라서 그러면 나도 지식재산권을 한번 출원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특허 출원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디자인 출원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서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길래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그 대회에서 입상이라는 상장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입상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상장일 수도 있어요. 금은동상처럼 순위권 안에 들어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대회에 출품한 대부분의 학생한테 주는 상이었거든요. 그래도 당시에는 그 상이 저한테 나름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전 그전까지만 해도 대외 활동도 거의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수상을 한 적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때 입상이라는 상을 받은 게 저한테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경진대회가 열려서 이전에 입상한 제품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써서 대회에 제출하니까 이번에는 1등을 하고 금상을 받은 거예요. 입상만 했다가 갑자기 금상을 받으니까 진짜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상을 했으니까 창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땐 창업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고 수상을 하는 게 나중에 취직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대외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수업 듣는 거 아니면 발명이나 아이디어 창업 관련 대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지방 공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경진대회들은 또 수도권에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버스나 기차에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고요. 그렇게 경진대회를 계속 다니니까 학교에서도 창업교육을 많이 듣게 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비도 지원해줘서 모급 제품도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됐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했던 기록들을 보니까 1년간 특허 출원을 4건을 했고 기업체에 기술 이전을 1건 하고 대회 수상도 20개 정도 그리고 수료증이 나오는 그런 창업교육 수료도 10가지 이상 했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취업을 위해서 대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처음 시작할 때의 얘기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창업 관련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창업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전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취업이라는 길만 바라보고 있었고 반복되는 수업이나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이었는데 10몇 년 만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 목표가 막연히 좋은 데 취직하는 거였는데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던 생각이 제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해보는 거로 차츰 바뀌게 되었어요. 그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대회에 참여하고 심사위원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고, 다양한 창업 교육을 들어보고 시제품 제작 지원비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학생 전시에 참여하는 이런 경험들이 제 제품에 대한 시장성이나 사업성,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4학년이 끝나고 3월에 바로 창업을 하고 5월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노바는 라인, 이노베이션, 밸류의 합성어예요. 선의 혁신적인 가치를 뜻하는 건데, 필기구 창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많이 보이는 그런 아날로그식 펜들이 아니라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혁신성이 있는 펜들을 만들고 싶어서 라이노바로 짓게 되었어요.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1차 제품이 아니라 2차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전 처음에는 기능이나 품질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기능이나 품질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품을 만들었고, 기존에는 후크식으로 노크하는 형태에서 이제 이번에 만들 때는 사이드 노크로 변경을 했고, 볼펜 길이도 필통이 들어가기 빡빡했던 길이에서 조금 줄였고, 볼펜 심도 훨씬 더 부드러운 볼펜 심을 탑재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마감도나 단단함이 많이 개선되기도 했어요.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품질이나 성능을 많이 신경 썼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판매를 해보다 보니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제 창업 제품은 직선 볼펜이라는 제품이에요. 직선 볼펜은 한 방향으로는 일반 볼펜이나 샤프처럼 필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자 없이 간편하게 직선 긋기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책에 밑줄 그을 때나 간단한 작도나 아이디어 스케치 등에 사용하면 편리하고, 기존에 지루하던 아날로그식 필기에서 조금 더 재미있고 집중도 있는 필기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제품명이 직선 볼펜인 만큼 직선 긋는 원리가 저희 제품의 특허고,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직선이 그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퀴인데, 볼펜을 보시면은 다른 펜들이랑 다르게 펜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리고 바퀴가 이렇게 평행한 게 아니라 사다리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직선 긋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이건 제가 자동차 바퀴에서 착안한 건데, 자동차의 바퀴 정렬 이론의 캠버라는 게 있거든요. 캠버가 뭐냐면은 바퀴가 평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생기게 되면은 직진도가 증가하고 좌우 슬립 현상이 방지된다는 건데, 혹시 지나가는 그 스포츠카를 보시게 된다면은 바퀴가 평행한 게 아니라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볼펜심에 쿠션이 있어요. 저희 제품은 일반 볼펜이랑 다르게 볼펜심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펜을 잡고 볼펜은 바퀴를 종이 대고 아무리 강하게 누르더라도 볼펜심에는 일정한 하중만 가해지게 되고 바퀴에만 힘이 커져서 직진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 볼펜에 바퀴를 달게 되면은 볼펜심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바퀴보다는 볼펜심에만 마찰이 커지게 되고, 바퀴는 헛돌기만 해서 직선 긋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희 제품의 이제 직선 긋기 원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지식재산권 출원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도서관에는 책이랑 펜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펜들 중에 하나가 지우개에 달린 연필이었고, 그걸 보고 연필이랑 지우개가 결합된 것처럼 자와 펜도 한번 결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호기심이 창업 아이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면 사이드 노크 형태의 볼펜과 샤프 그리고 터치펜이 있고 현재는 3가지 제품 모두 양산이 완료돼서 곧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창업 제품인 직선 볼펜이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하면 이번에 출시하려는 사이드 노크식 볼펜과 샤프는 필기구 본연의 기능인 필기에 충실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 사이드 노크 형태의 필기구는 일본 회사의 샤프만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샤프 2가지만이 아니라 볼펜도 10가지 색상으로 라인업을 했고 필기감도 부드럽기로 유명한 제품들만큼 부드러운 볼펜심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볼펜이랑 터치펜을 전환을 하려면 상단 노크를 하거나 펜을 이제 돌려서 터치를 해야 되는 형태의 터치펜들만이 판매가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볼펜이랑 터치펜을 전환하려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이드 노크를 통해서 펜을 잡는 그립과 가장 유사한 상태에서 볼펜이랑 터치펜 전환이 이루어져서 전환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터치펜이에요.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제 창업 제품이 펜인 만큼 펜을 자주 쓰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평소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창업3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산 백석고에서 열리는 산학협력 엑스포 시제품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다양한 의견들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필요했었다, 사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반대로 굳이 직선 긋는 게 필요한지부터 바퀴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같은 이런 피드백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시회를 통해서 제 제품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전시회에서 데모데이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운 좋게 대상을 받았고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서 제품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했던 전시회 부스에서 이런 학생 창업팀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전시회는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전시회는 컨셉이 뭐였냐면은 창고라고 해서 창고에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부스마다 파티션 같은 게 없고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마다 이런 창업팀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구조였죠. 그때 저희가 백스코에서 3일간 전시를 했는데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창업팀들이랑 서로의 아이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창업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이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디어 단계 때 펜에 바퀴만 달면은 직선이 그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바퀴에 각도를 주고 볼펜심에는 쿠션 주는 걸 접목했고요. 그 다음에는 금형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금형을 만들고 나니까 제품에 대한 불량 사출이 많아서 금형 수정을 꽤 오래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품을 출시하니까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은 꽤 괜찮았어요. 페이스북 좋아요도 5, 6만 개씩 가까이 받고 유튜브에서 제품 영상 조회도 255만 회 정도 조회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시장 홍보에 비해서 판매량이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을 보니까 그냥 제품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 1차 제품이 제조원가가 높아서 판매가도 높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품질이나 성능은 낮고 불량률은 높았던 거죠. 제가 시제품도 많이 만들어 봤고
나름 기능이나 품질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장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쯤에 제일 창업을 많이 포기하는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창업 모든 단계들이 힘들기는 한데 아이디어 단계나 제품이나 플랫폼을 만들어 갈 때는 그래도 출시만 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근데 출시를 하고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는데도 잘 안 팔리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더라고요. 물론 판매가 부실한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시장성이 부족하거나 가격 대비해서 품질이나 성능이 안 좋거나 마케팅이나 판로 확대 어렵거나 시기나 트렌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품질이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로 했고 새로 제품 디자인을 기획하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설계랑 시제품 제작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금형도 이제 새로 팔려고 하니까 1차 제품 금형 제작할 때보다 자금이 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금형을 만들고 신제품을 출시를 했죠. 실제로 1차 제품보다 상품성도 많이 올라갔고 그 제품은 일본에도 3만 자로 수출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1차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했고 그 이후에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을 하는데 단품만 판매하니까 브랜드화가 되지 않아서 신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 신제품들은 직선 볼펜이나 이제 직선 샤프처럼 펜 바디 옆에서 녹화하는 사이드 노크식 볼펜 10가지 색상 그리고 샤프 2종, 터치펜을 이렇게 이번에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걸 혼자서 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만큼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의 역량이나 회사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창업 과정마다 어려움들이 많았고 창업에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시간이나 인력, 자금 이런 모든 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업 대표나 창업팀의 의지와 방향성,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게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창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피드백도 어느 정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창업가의 개발 제품이나 플랫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이나 피드백들은 어차피 상품을 런칭하게 되면 듣게 될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개발 제품이나 플랫폼에 적용해 보기도 하면서 창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주변에 먼저 창업한 선배나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많은 학생과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화이팅! 지금까지 제품 개발을 계속했었고 이제부터는 출시할 제품들을 많이 입점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부터는 교보 아트렉스나 대형 문구점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해외 전시에 참여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IoT가 결합된 스마트 펜들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